오늘 공부할 캔들은 샛별형과 석별형입니다. 영어로는 모닝스타와 이브닝스타라고도 불러요. 지난 시간에는 캔들 하나로 만들어지는 십자 도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개의 캔들이 기존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반대 방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샛별형과 석별형에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가운데 있는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반전을 확인하는 캔들은 가운데 별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 캔들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은 하락이 이어진 뒤에 나오는 상승 전환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기존 하락에 힘을 보여주는 비교적인 긴 음봉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캔들보다 몸통이 확실하게 작고 별이고, 세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온 양봉입니다. 음봉, 작은 별, 양봉의 순서입니다. 반대로 석별형은 상승이 이어진 뒤에 하락하는 반전형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기존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비교적 긴 양봉입니다. 두 번째는 몸통이 작아진 별이고, 세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내려오는 음봉입니다. 양봉, 작은 별, 음봉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다른 캔들의 3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샛별형 앞에는 하락 흐름이 있어야 되고, 석별형 앞에는 상승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추세가 있고 가운데 별에서 힘이 약해진 뒤에 세 번째 캔들이 반대 방향을 확인해야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돼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이 반드시 차체에서 가장 긴 장대 캔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캔들과 비교했을 때 몸통이 충분히 크고 종가가 진행 방향 쪽으로 위치해 있는지만 보면 돼요. 절대적인 길이보다 해당 시간의 평소 변동폭과 비교적 상대적인 힘이 중요한 거예요. 변동성이 작은 시간과 본장처럼 변동성이 큰 시간은 같은 길이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샛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긴 음봉에서 매도 추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곳에서 마감을 하고 긴 몸통이 남겨졌다는 것은 매도세가 장중에 내려간 가격을 종가까지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하락의 종가의 위치에 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캔들이 하락의 속도가 둔화가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음봉처럼 긴 몸통을 만들지 못하고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게 돼요. 작은 양봉이나 작은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십자 도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도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종가를 계속 낮추지는 못하는 거죠. 낮아진 가격에서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에서 매도했던 사람이 수익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문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완성된 캔들 안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도세가 이전 캔들만큼 낮아진 종가를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캔들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첫 번째 음봉을 몸통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장중에 잠깐 반등한 게 아니고 높은 위치에서 종가를 지켜내야 매수의 힘이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음봉의 몸통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을 때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라는 결과가 더 선명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음봉의 하락, 두 번째 작은 별의 멈춤, 세 번째 양봉의 상승 확인입니다. 이 세 단계가 샛별형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예요. 반대로 석별형은 샛별형과 반대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긴 양봉에서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곳에서 마감을 하고 몸통이 길게 남겼다는 것은 매수세가 장중의 상승분을 중가까지 지켜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캔들이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됩니다.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어도 첫 번째 양봉처럼 긴 몸통을 만들지는 못해요. 높은 가격에서 새롭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래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매수세가 바로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종가를 계속 높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작은 몸통 하나만 보고 매도세가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매수세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캔들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상승의 둔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하락 전환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캔들에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첫 번째 가격의 몸통 안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잠깐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종가가 끝나야 매도세의 힘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양봉의 몸통 절반 이상을 되돌릴수록 균형은 아래쪽에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의 상승, 두 번째 작은 별의 멈춤, 세 번째 음봉의 하락의 확인, 이것이 석별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샛별형과 석별형의 가운데 캔들은요, 작은 음봉도 가능하고 작은 양봉도 가능합니다. 시가와 정가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십자 도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가운데 캔들의 색깔보다 첫 번째 캔들에 비해 몸통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 별이 보여주는 것은 기존 추세의 멈춤이나 둔화인 거죠. 샛별형에서는 하락이 멈췄던 상태이고 석별형에서는 상승이 멈칫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멈췄다는 사실과 반대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가운데 별만 보고 반전을 확정을 하면 안 됩니다. 몸통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꼬리가 길다면 장중에 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꼬리가 짧다면 실제 변동과 거래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항상 몸통과 꼬리 전체 변동폭을 같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캔들에 비해서 몸통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몸통이 조금만 작아졌을 뿐 기존 방향의 종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추세의 힘이 충분히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눈에 띄게 힘이 줄어든 작은 캔들이 나와야 가운데 별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운데 캔들이 십자 도지라면 샛별 십자형 또는 석별 십자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도지가 기존 추세의 둔화를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도지 하나가 반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별은 기존 추세의 둔화를 보여주고 실제 주도권이 바뀌었는지는 세 번째 캔들을 꼭 종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먼저 이전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락이 충분히 진행된 자리에서 나와야 샛별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상승이 충분히 진행된 자리에서 나와야 석별형의 의미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캔들이 기존 추세의 방향과 종가를 확실하게 남겼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로 가운데 별의 몸통이 첫 캔들보다 확실히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시간에 만들어진 작은 캔들은 치열한 균형보다 시장 참여가 부족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세 캔들의 종가를 봐야 됩니다. 샛별형은 마지막 양봉이 첫 음봉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석별형은 마지막 음봉이 첫 양봉을 얼마나 되돌렸는지가 중요해요. 세 번째 캔들이 완성되기 전에 판단을 하면 마감할 때 몸통이 줄어들거나 기존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 패턴의 위치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 고점과 저점, 주요 지지와 저항, 이등평균선이나 마디값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 하긴 캔들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반대 방향의 참여가 들어왔는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전을 확증지어서는 안 돼요. 거래량은 가격이 실제로 어느 방향에서 마감했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지지나 저항과 관계없는 횡보 구간에서 비슷한 3개의 캔들이 나왔다면 모양은 같아도요 반전 패턴에서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이 완성된 뒤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돼요. 샛별형이 완성된 뒤에도 패턴 전체의 저점을 다시 이탈을 한다면 상승 전환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석별형이 완성된 뒤에도 패턴 전체의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면 하락 전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횡보 중에 나온 비슷한 모양,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 번째 캔들, 패턴 고점과 저점의 재돌파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시간봉이 짧을수록 비슷한 모양이 자주 만들어지고 노이즈도 많습니다. 1분봉이나 3분봉에서 나온 패턴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상일 시간봉의 추세와 주요 가격들을 함께 확인하는 게 정말 좋아요. 샛별형과 석별형은 미래를 확정하는 공식이 아니고 현재까지 주도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결과표입니다. 결국 반전은 가운데 별의 모양이 아니고 세 번째 캔들의 반대 방향의 종가를 지켜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샛별형은 하락 뒤 상승을 전환을 확인하는 패턴이고 석별형은 상승 뒤 하락 전환을 확인하는 패턴입니다. 둘째, 가운데 작은 별은 기존 추세의 둔화를 보여줄 뿐 반전을 확증하진 않습니다. 셋째, 앞선 추세와 위치를 확인한 뒤에 세 번째 캔들의 몸통과 종가로 주도권의 전환을 판단해야 됩니다. 작은 별만 보고 반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존 추세가 둔화된 뒤에 세 번째 캔들이 반대 방향으로 종가를 지켜내는 거, 이거를 확인하는 게 샛별형과 석별형의 핵심입니다. 다음 캔들 교육에서도 만나요. 안녕.